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외고대학교 HK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톨레랑스가 준비한 제16차 인문주간의 막이 내릴 차례인데요. 오늘은 피날레로서 극단 초인의 유리동물원 공연이 있습니다. 리듬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연습도 오래 하시고 또 좋은 공연을 이렇게 무대가 아닌 공간, 사실 이제 학교 공간에서 연극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또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극단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획할 때 처음에 그 소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좀 더 만남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 문학을 이해해보고 또 세계 연극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는 만남의 자리로 마련해보고자 기획된 것이었는데요.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흥겹게 이 공연을 통해서 같이 누리고 즐기는 그러한 진정한 세계 연극의 향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라면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제목 유리 동물원. 작 테네시 윌리엄스. 장소 세인트루이스시의 어느 뒷골목 윈필드가의 월세방. 때 현재와 과거. 일부 젊은 신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1장. 윈필드가의 월세방은 인구 밀집 도시의 하층민이 모여 사는 거대한 아파트 건물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어둡고 좁은 뒷골목과 연결된 윈필드가의 월세방은 화재형 비상계단을 통로로 사용한다. 뒤엉킨 빨랫줄과 쓰레기통, 그리고 이웃집 화재용 비상계단들이 보기 흉한 격자 무늬를 이루고 있다. 막이 오르면 윈필드가의 거실이다. 선반에 올려진 수십 개의 작은 유리동물과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가 보인다. 액자 속에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보병 모자를 쓴 잘생긴 청년이 상냥하게 미소 짓고 있는데 마치 나는 영원히 미소 짓겠다고 말하는 것 같다. 액자 옆에는 타이프라이터의 건반표와 그레그식 속기술의 문자표가 걸려있고 작은 책상 위에 타이프라이터가 놓여있다. 톰, 등장한다. 저는 주머니 속에 마술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옷소매 안에도 감춰둔 것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무대 마술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마술사는 여러분에게 진실의 모습을 띤 환상을 보여줍니다만 저는 환상이라는 즐거운 가면을 통해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겠습니다. 저 1930년대라는 별스러웠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미국 사회는 방대한 중산층이 연달아 맹인학교에 입학하는 꼴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눈이 그들을 저버린 것인지 그들이 눈을 저버린 것인지 하여튼 그들은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을 맹인이 점자를 짚듯 한자 한자 더듬고 있었으니까요. 스페인에서는 내란이 있었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고함 소리와 약간의 혼란이 있었을 뿐이죠. 스페인의 게르니카에서는 무참한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미국에서는 그저 노동 분쟁 정도가 있었죠. 그마저도 없었다면 시카고,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등의 도시는 모두 태평스러운 판국이었죠. 이것이 이 연극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이 연극은 추억을 찾아가는 겁니다. 추억 속에는 모든 것이 음악에 맞추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이 연극의 해설자이자 등장인물입니다. 다른 등장인물로는 저희 어머니인 아만다, 누나 로라, 그리고 이 극의 후반에 가서 등장하는 젊은 신사 방문객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연극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그저 상징이라고 하면 깜빡 죽는 시인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을 하나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총체 나타나진 않지만 언젠가는 나타나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연극에는 또 한 사람, 제5의 인물이 있지만 실제보다 더 큰 사진으로 벽난로 위에 걸려있을 뿐입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인데 오래전에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갔죠. 아버지는 전화국 직원이었습니다. 장거리 전화에 홀린 것인지 결국 훌쩍 이 거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서 마지막 소식을 들은 건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마자틀란이라는 곳에서 보낸 그림 엽서였습니다. 딱 2마디의 인사말이 들어있더군요. 잘 있느냐, 잘 있거라. 물론 주소도 써있지 않았고요. 나머지 얘기는 연극이 진행되면 자연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장면 하나. 그저 꿈만 같구나. 톰! 왜요? 네가 와야 감사기도를 드리지. 곧 가요. 톰,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한다. 톰! 손가락으로 먹을 게 따로 있지. 그러지 말고 빵을 사용해.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동물은 음식을 씹지 않고 삼켜도 윗속의 분비물이 알아서 소화를 시켜주지만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음식을 잘 씹어서 삼키도록 돼 있어. 톰, 음식이라는 건 말이다. 입안에서 충분히 맛을 즐겨야 하는 법이란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네 침구멍도 재구실할 기회를 줘야지. 엄마 때문에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먹겠어요. 내가 음식을 서둘러 먹는 건 바로 엄마 때문이라고요. 동물의 분비액이 어떻다느니 침구멍이 어떻다느니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느니 엄마 잔소리에 신물이 나서 이제 입맛이 싹 가실 것 같다고요. 나 원참 무슨 놈의 성질머리가 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가수 같구나. 톰, 의자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간다. 밥 먹다 말고 어딜 가? 담배 좀 가져오려고요. 너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후식 가져올 거예요. 노노노노노. 어여쁜 아가씨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심부름은 내가 할 테니까. 어차피 이런 선거요. 어서 앉으라니까. 싱싱하고 예뻐 보여야지. 신사 방문객을 위해서. 엄마,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손님이란 기다리지 않을 때 불쑥 찾아오는 수가 있어. 어느 일요일 오후가 생각나는구나. 블루마운틴에서 말이다. 아만다, 부엌으로 들어간다. 저 얘기는 안 들어도 뻔해. 그냥 내버려도 말씀하시게. 그 넋두리를 또 들으라고? 엄만 그 얘기 하시는 게 큰 재미니까. 아만다, 디저트를 가지고 온다. 블루마운틴에서 살던 때인데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 이 엄마는 무려 17명이나 되는 신사분들을 한꺼번에 맞이했단다. 그러니 의자가 다 모자랄 지경이었지. 그 많은 신사분들을 다 어떻게 접대했어요? 이래봬도 엄마는 기찬 말솜씨를 가졌거든.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때 처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교술이 몸에 배어 있었단다. 그래요? 그럼 그 시절엔 아가씨들도 얼굴이나 몸매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거든. 물론 나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괜찮았지만 재빠른 기지와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말솜씨까지 있어야 했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 만사 중요한 얘기는 모두 다 했지. 물론 천하고 시시하고 야비한 얘기는 빼고 말이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사였어. 장면 둘. 옛일이 그저 꿈만 같구나. 다들 미시시피 델타에서 손꼽히는 젊은 농장주들이었다니까. 그 중에 챔프 래플린이라는 남자는 나중에 델타 농민은행 부총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하들리 스티븐스는 호수에 빠져 죽었는데 글쎄 미망인한테 15만 달러나 되는 유산을 남겼지 뭐니. 또 큐티리어 형제도 있었어. 웨슬리와 베이츠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중에 베이츠는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 중에 하나였단다. 그런데 그만 웨인나이트만 놈들이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카지노에서 총질을 벌였지 뭐니. 베이츠는 배에 총을 맞고 구급차에 실려가다가 그만 죽었단다. 베이츠의 미망인도 제법 넉넉한 유산을 물려받았지. 8,000에이커라든가 1만 에이커라든가 땅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만하면 아주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거지 뭐냐. 베이츠는 나한테 딱지를 맞고 핫딱지가 나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한 거였거든. 베이츠는 죽던 날 밤에도 내 사진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지 뭐니.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델타 지방에서
모든 처녀들이 침을 삼키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미망인에게 유산을 얼마나 나 남겼어요? 참 기가 막혀서 그 남자는 아무하고도 결혼 안 했다. 너는 옛날에 날 좋아했던 남자들은 모두 죽어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구나.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건 처음 그 들었으니까요. 남자는 북부로 가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단다. 월가의 늑대로 알려지게 됐거든. 요술망치라도 가지고 있나 봐. 그 남자가 손만 댔다 하면은 모든 게 황금으로 변했으니까. 사실 나는 던컨 제이 피츠휴 부인이 될 뻔했단다. 끝내는 네 아버지를 고르고 말았지만 식탁은 내가 치울게. No. 너는 가서 타이프라이터 교본이나 공부해. 속기 연습을 하든가. 발랄하고 예뻐 보여야 돼. 아만다 부엌으로 들어간다. 오늘은 신사분들이 몇 분이나 오실 것 같니? 톰 신문을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서 베란다로 나간다. 로라 홀로 식당에 남겨진다. 엄마,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안 온다고? 아이 참, 그럴 리는 없다. 홍수가 났거나 폭풍이라도 몰아친다면 모르겠지만. 홍수 때문도 폭풍 때문도 아니에요. 난 블루마운틴 시절의 엄마처럼 인기 있는 여자가 아니니까. 로라 톰을 향해 희미하고 미안한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엄만 내가 노처녀 될까봐 두려운 모양이야. 조명 서서히 어두워진다. 2장 로라 유리동물들을 정성껏 닦으며 광을 내고 있다. 아만다가 비상구 계단에 나타난다. 로라 아만다의 구두 소리에 기겁을 하여 유리동물이 담긴 그릇을 황급히 치운다. 그러고는 타이프라이터 건반 도표 앞에 앉아 아만다가 들어오길 기다린다. 아만다는 문 앞에 멈춰서서 입술을 사려물고 눈을 치켜뜨고 고통스럽게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러고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선다. 이제 오세요, 엄마? 로라는 아만다의 표정을 보고 불안한 몸짓을 하며 벽에 붙어있는 도표를 바라본다. 아만다는 괴로운 표정으로 로라를 응시하며 천천히 모자와 장갑을 벗어 일부러 마룻바닥에 떨어뜨린다. 약간 쇼처럼 보이는 동작이다. 애국 부인에는 어땠어요? 아만다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어 흰 손수건을 편 뒤 입과 목을 닦는다. 엄마, 애국 부인에 안 가셨어요? 안 갔다. 아만다는 야멸찬 표정으로 천천히 벽으로 다가가서 타이프라이터의 건반 도표를 뜯어낸다. 아만다 잠시 슬픈 표정으로 도표를 들여다본 뒤 입술을 깨물며 두 조각으로 찢는다. 엄마, 왜 그래요? 아만다는 그레그식 속기 문자의 도표도 두 조각으로 찢는다. 엄마,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고? 몰라서 묻니? 너 지금 몇 살이니? 아시면서. 나는 네가 다크인 줄 알았다. 근데 내 생각이 틀렸던 모양이다. 아만다 소파에 앉아 로라를 째려본다. 엄마,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아만다 고통스럽게 눈을 감는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무슨 일인데요? 엄마, 무슨 일 있었냐고요?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나는 오늘 애국 부인회에서 입원에 취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남길래 루비캄 실업학교에 들렀지. 네 선생한테 네가 감기 걸렸다는 얘기도 하고 네 성적도 알아볼 겸 해서 타이프라이터를 가르치는 선생을 찾아가서 네 어미라고 말했다. 그런데 너를 모르더구나. 그 선생 말이 윈필드라는 학생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우겼지. 정월 초부터 분명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이다. 그랬더니 선생이 묻더구나. 며칠 다니다가 그만둔 그 수줍어하던 여학생 말입니까? 나는 내 딸 로라는 지난 6주 동안 매일 이 학교에 다녔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선생이 잠깐만요 하더니 출석부를 가지고 왔어. 틀린
틀림없이 네 이름이 적혀있긴 하더라. 네가 장기 결석이라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야. 아닙니다. 착오일 거예요. 기록이 잘못 정리됐을 겁니다. 하고 내가 계속 우겼더니 아니에요. 이제 확실하게 생각이 나네요. 그 학생은요 손이 떨려서 건반을 제대로 치지를 못했죠. 속력 테스트를 했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갑자기 배가 아프대서 화장실로 떠매고 갈 정도였죠. 그날 이후 그 학생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안 받더군요. 아마 내가 페이머스 바르 백화점에서 이 브레이디어를 팔고 있을 때 걸었던 모양이지.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랬더니 냉수를 갖다 주더구나. 수업료 50달러도 우리들의 미래의 계획도 너에게 걸었던 나의 꿈도 희망도 깡그리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 로라, 일어나 수금기 옆으로 가서 태엽을 감는다. 뭐라는 거니? 로라, 수금기를 손잡이 놓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학교를 가는 척하고 어디를 쏘다녔어? 그냥 아무데나 걸어다녔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걸어다녔어요. 걸어다녀 그냥? 이 추운 겨울에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서 일부러 폐렴에 걸리려고 아주 길을 썼구나. 도대체 어딜 갔었는지 말해. 이곳 저곳 대개 공원이었어요. 감기에 걸리고 나서도? 둘 다 싫은 일이었지만 학교에 나가는 것보단 그게 나았어요. 난 학교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교실에서 쓰러졌다고요.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해 떨어질 때까지 공원을 돌아다녔다고? 가끔 미술관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갔어요. 전 매일 펭귄을 구경했죠. 어떤 날은 점심까지 거르고 펭귄을 구경했어요. 요새는 식물원에서 시간을 보냈죠. 왜 있잖아요. 열대지방 꽃나무를 키우는 거대 온실 말이에요. 나를 속이려고 그런 짓을 한 거냐?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나를 속이려고? 대체 왜? 엄마가 낙심하는 걸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낙심할 때 엄마 표정은 미술관에 있는 마리아상 같으니까요. 엄마의 그런 표정은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장면 3, 구르게 빵 조각.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에는 어떻게 살 생각이냐? 그놈의 유리동물이나 만지작거리면서 저 나이가 빠진 죽음기나 죽을 때까지 들고 있을 거냐? 그렇게 청승을 떠니 취직은 애당초 싹수가 노랗다. 먹지도 않고 체양적이로구나. 이제 남은 건 남한테 얹혀 사는 것밖에는 없다. 너 변변한 직업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서 그러니? 동생 남편이나 오티한테 얹혀 사는 찬밥덩이 노처녀들, 쥐덕 같은 방에 처박혀서 평생 눈칫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둥지 없는 새 같은 여자들. 그게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아니잖니? 안 그래? 그야 시집가는 처녀들도 있기는 하다만 너는 좋아하는 남자도 없니? 전에 한 사람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그 사람 사진을 봤거든요. 그 사람이 사진을 줬니? 아니요. 앨범 속에 있는 사진이요. 난 또 귀가 번쩍했네. 동창생이냐? 네. 이름은 짐이에요. 로라는 탁자 위에 놓인 앨범을 펼쳐 보인다. 여기 펜잔스 해적들에 나와 있어요. 펜잔스에 뭐? 그 상급반 학생들이 공연한 오페라 말이에요. 목소리가 정말 훌륭했었죠.
우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대강당에서 수업이 있을 때면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곤 했어요. 이건 토론대회에서 우승컵을 탄 사진이에요. 이 웃는 얼굴 좀 봐요. 성격 좋아 보인다. 나 푸른 장미라고 부르곤 했어요. 왜 널 그렇게 불렀니? 폐렴에 걸렸을 때 일이었는데 제가 결석했다가 다시 학교 나갔더니 무슨 일 있었느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플루로시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블루로즈라고 잘못 듣고 날 푸른 장미 아가씨? 라고 하지 않겠어요? 날 만날 때마다 안녕, 푸른 장미. 이렇게 소리치곤 했어요. 진에겐 사귀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에밀리 마이첸 바흐라는 애였죠. 에밀리는 우리 학교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애였는데 저한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소식면에 보니까 두 사람은 약혼했더라고요. 뭐 그게 6년 전 일이니까 아마 지금쯤은 결혼했을 거예요. 사회생활이 맞지 않으면 결혼하면 되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도 결혼하면 돼. 로라는 놀랍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웃는다. 로라는 유리동물 하나를 짚는다. 하지만 엄마, 아만다 남편 사진 쪽으로 걸어간다. 난 절름발이잖아요. 로라, 다시는 그 말 입에 담지 마라. 얼핏 봐서는 눈에 띄지도 않아. 그냥 좀 어색할 뿐이지. 약점은 장점으로 커버하면 되는 법이다. 뭐니 해도 매력이 중요해. 네가 할 일은 바로 그거야. 명랑쾌활하고 매력만 있으면 돼. 아만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본다. 네 아빠는 그것만은 잔뜩 가지고 있었지. 매력만. 조명 서서히 어두워진다. 3장 장면 4 낭패한 사건 이후 루비칸 실업학교 사건 후 로라를 위해 젊은 신사를 찾아내겠다는 어머니의 속셈은 무서운 집념의 진드기가 되어 우리 아파트에 어른거렸습니다. 젊은 신사가 찾아오리라는 희망이 입에 오르지 않는 저녁이 하루도 없었죠. 입에 오르지 않더라도 젊은 신사의 환영은 집념 어린 어머니의 표정 속에 겁먹고 사과하는 듯한 누나의 태도 속에 늘 깃들어 있었습니다. 윌필드 가에 내려진 형벌처럼 말입니다. 그해 늦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어머니는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에 맞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새 장을 치장하고 그 안에 새를 예쁘게 꾸미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붙잡고 정력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이드스콘? 아만다 윈필드예요. 왜 덕분이네 안 나오셨어요? 그럼요, 엄청 서운했죠. 친동증은 좀 어때요? 세상에 가엾어라. 그거는 꼭 순교자 같네요. 그래요, 당신은 순교자예요. 근데 아이들, 주부의 벗 구독기간이 끝났는데 몰랐어요? 네, 다음으로 끝나요. 진짜 재밌는 소설이 시작되는데 말이에요. 안 읽으면 후회할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독자들을 얼마나 열광시켰는지 생각 안 나요? 그걸 안 읽고는 밖에 나가릴 수도 없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스칼렛 오하라 얘기 뿐이었으니까. 평론가들은 벌써부터 이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견줄 만한 작품이라고 야단법석이에요. 이 소설이야말로 세계대전 이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걸요. 뭐라고요? 타는 냄새가 난다고요? 오, 이런. 얼른 가서 5분을 살펴보고 와요. 전화는 끊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런? 끊었네? 조명 꺼진다. 장면 5 내가 대륙제어 회사에 반한 줄 아세요? 조명 들어오면 로라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두 손을 맞잡고 서 있다. 톰의 것으로 보이는 원고지가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고 의자 하나가 넘어져 있다. 톰과 아만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온다. 빌어먹을! 도대체 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러는 건데요, 이 연병을! 미쳤니 지금 엄마 앞에서? 네,
미쳤어요, 미쳤어요. 말벌상머리가 그게 뭐니? 어떻게 된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고요. 소리 낮춰! 도대체 이 집안에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제발 소리 좀 그만 질러. 어제만 해도 그렇지. 엄마가 내 책을 없애버렸잖아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소름 끼치는 소설들 내가 다 도서관에 갖다 줬다. 로렌스도 더럽게 미쳤지. 그따위 역겨운 소설이나 써대다니. 그따위 소설을 쓰는 놈이나 그따위 소설을 읽는 놈이나 똑같이 구제불능이란 말이야. 그런 지저분한 책을 내 집안에 들어오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어. 안 돼. 내 집? 내 집이라고? 집세는 누가 내는데요? 집세 때문에 종살이 하는 놈이 누군데요? 너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니? 그럼 난 입 닥치고 있으란 말이에요. 톰이 나가려 한다. 톰! 나랑 얘기 좀 하자. 싫어요. 톰! 나랑 얘기 좀 해.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나갈래요. 내 말 들으라니까. 나갈 거라고요. 톰!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나간다니까! 너 계속 이러면 나도 더는 못 참는다. 톰, 위협하는 아만다에게 가까이 다가선다. 나더러 어쩌라고요. 나더러 더 이상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관심도 없죠. 하고 싶은 일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걸 엄마는 모르잖아요. 네가 마지못해서 일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엇나가는 것도 잘 알고. 너 매일 밤마다 영화관에 간다는 말을 내가 믿을 것 같니? 세상에 매일 밤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새벽 2시까지 하는 영화가 또 어디 있니?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지를 않나? 미친놈처럼 혼자서 찌꺼리지를 않나? 고작 3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을 하니 창고에서 어떨지 안 봐도 훤하다. 몸이 그 꼬락서는데 꾸물꾸물 휘청휘청 뻔하겠지? 그래요. 아주 녹더라고요. 그러다가 잘리면 어쩌려 그래? 우리 식구들 밥줄을 아예 끊어놓으려 그러는 거냐? 엄마는 내가 그놈의 창고에 환장한 줄 알아요. 톰, 아만다를 난폭하게 밀어붙인다. 내가 그놈의 구두 공장에 반한 줄 아시냐고요. 아침마다 그놈의 창고로 출근한 게 넌덜 머리가 난다고요. 차라리 누가 새망치로 내 머리통을 박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난 출근을 해요. 매일 아침 엄마가 일어나서 기운내 할 때마다 죽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싶다고요. 한 달에 고작 65달러를 벌기 위해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나 자신만을 생각한다고요? 정말 내가 나만 생각했다면요, 난 벌써 아버지 뒤를 쫓았을 겁니다. 가버렸을 거라고요. 사람이 갈 수 있는 끝까지. 톰, 아만다를 스쳐 지나간다. 아만다가 톰의 팔을 붙잡는다. 잡지 말아요. 어딜 가? 영화 구경요. 거짓말! 톰, 아만다를 덮치듯 아만다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아만다, 놀라 뒷걸음질 친다. 좋아요. 아편굴로 갈 거예요. 아편굴. 흉악한 범죄자들이 모여드는 곳 말이죠. 엄마, 난 갱단에 가입했어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죠. 나는 바이올린 케이스에 소형 기관총을 숨겨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은 날 살인마라고 불러요. 살인마 윌필드. 저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죠. 낮에는 순진하고 정직한 창고직이지만 밤에는 나무가의 무시무시한 제왕이라고요. 도박장에선 룰렛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죠. 나를 마왕이라고 부르는 나의 적들은 이 집을 폭파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어느 날 밤 그놈들이 우리를 공중으로 날려보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어머니도 나처럼 행복할 거예요. 엄마는 빗자루를 타고 블루 마운틴으로 날아가겠죠. 17인의 젊은 신사들과 말이에요. 엄마는 늙고 추한 마귀예요. 톰, 외투를 집어들고 난폭하게 문을 잡아당긴다. 톰은 외투를 입다가 한쪽 팔이 소매에 걸려 한동안 외투에 묶인 꼴이 된다. 화가 나서 외투를 낚아채 집어 던진다. 외투가 로라의 유리동물들이 진열된 선반에 부딪힌다. 유리 부서지는 소리. 네, 유리 동물들. 장면 6. 유리 동물원. 로라는 얼굴을 감싸며 돌아선다. 하지만 아만다는 추한 마귀라는 말에 몹시 놀란 멍한 상태라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문을 연다. 톰,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열쇠를 찾고 있어. 어디 있었어, 이 시간까지? 영화관. 지금까지 쭉 영화관에 있었던 거야? 프로가 아주 길더라고.
그레타 가로보가 주연한 영화랑 미키마우스, 관광 영화, 또 뉴스 영화도 있었어. 오늘 상영할 영화 예고편도 있었지. 그리고 오르간 독주도 있었고 결시가동 구제를 위한 모금, 이걸 동시에 하더라니까. 막판에는 뚱보 할머니랑 안내양이 한판 붙었지. 그걸 다 구경했단 말이야? 당연하지. 굉장한 볼거리가 있었어. 마술사 말볼리오. 물주전자 2개를 나란히 놓고 이쪽 물을 저쪽으로 보냈다, 저쪽 물을 이쪽으로 보냈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더니 다음에는 맥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위스키로 변하더라고. 위스키였던 게 확실해. 왜냐하면 말볼리오 그 친구가 한 사람만 무대 위에 올라와서 거들어 달라길래 내가 올라갔거든, 2번이나 말이야. 그건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이었어. 그 친구가 나한테 기념품을 줬거든. 톰이 뒷주머니에서 반짝거리는 무지개 빛깔의 스카프를 꺼낸다. 마법의 스카프. 누나가 줘. 이걸 카나리아 수장에 대고 흔들면 카나리아가 금붕어로 변하고, 또 금붕어에다 대고 흔들면 금붕어가 카나리아가 돼서 날아가고. 그렇지만 가장 신나는 건 관마술이었어. 우리가 그 친구를 관 속에 놓고 못을 박았는데 그 친구는 못을 뽑지도 않고 관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이 마술을 할 수 있다면 쓸모가 많을 텐데 이 망할 집구석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조용히 해, 톰. 왜 조용히 하라는 거야? 엄마 깨실라. 좋아, 좋다고. 엄마한테도 그놈의 소리를 해줘야지. 일어나서 기운 내자! 누나, 관 속에 들어가 못질 당하는 것쯤은 큰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못을 하나도 뽑지 않고 관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마치 톰의 질문에 대답하듯 아버지의 웃고 있는 사진에 조명이 비친다. 이내 6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아만다의 방에 있는 자명종이 울린다. 그리고 잠시 후 일어나자 얘들아. 일어나서 기운내. 로라, 톰한테 가서 기운내라고 해라. 이러는 나지만 기운날 게 뭐야? 로라, 톰한테 가서 커피 준비됐다고 해라. 로라가 톰의 방으로 살그머니 들어선다. 톰, 7시 다 돼가. 엄마 속썩이지 마. 톰은 멍청이 그녀를 응시한다. 톰, 오늘은 엄마하고 화해. 엄마한테 말을 걸고 사과드리는 거다. 말 안 하는 건 엄마지 내가 아니라고. 잘못했다고만 해. 응? 그럼 엄마도 풀릴 거야. 엄마랑 말 안 하는 게 그렇게 큰 비극인가? 제발 그러지 마. 응? 부탁이야. 로라, 내가 부탁한 장 보러 갈 거니 안 갈 거니? 내가 옷 입고 나갈까? 가요, 가. 외투 좀 걸치고요. 로라는 간청하듯 톰을 바라보며 외투를 가지고 달려간다. 로라의 외투는 아만다의 것을 고쳐 만든 것으로 로라에게 소매가 너무 짧다. 버터 말고 또 사올 게 있나요? 버터만 사와, 외상으로. 엄마, 외상이라면 가게 사람이 인상을 쓴다고요. 몽둥이나 돌멩이로 맞으면 뼈가 부러지겠지만 가핀 캐시가 인상 좀 쓴다고 상처가 나진 않는다. 톰한테 가서 커피 식는다고 해라. 로라 나가다가 톰에게 톰, 내 말대로 해줘. 제발, 응? 제발 부탁이야, 톰. 로라, 갈 거니 안 갈 거니? 가요, 가. 로라 뛰어나간다. 잠시 후 로라의 비명소리. 톰과 아만다가 문으로 달려간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발을 좀 헛디뎠어. 진짜 괜찮아. 언제고 이놈의 비상구에서 누구 한 사람 발목이 부러지고 말지. 그러면은 집주인은 고소를 당하고 전 재산을 다 털어놓게 될걸? 아만다는 톰과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을 기억하고는 식탁으로 돌아간다. 톰이 커피를 마시러 들어오자 아만다는 등을 돌려 창밖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본다. 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질겁해 대변한다. 커피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다. 그 바람에 아만다는 놀라 반쯤 돌아선다. 그러다가 멈칫하여 다시 창 쪽으로 몸을 돌린다. 톰은 곁눈질로 아만다를 바라본다. 톰은 몸을 일으켜 자리에 일어났다가 다시 앉더니 머리를 긁적인다.
톰 의자에서 일어선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만다는 떨리는 듯한 숨을 들이쉰다. 아만다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진다. 그리고 어린 애처럼 와락 울어댄다.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 보답으로 고작 마귀 소리나 듣고. 엄마,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나는 걱정이 태산 같다. 잠을 설쳐서 신경이 곤두섰어. 알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는 혼자서 외로운 전쟁을 치러왔어. 지금은 너라는 대들보가 있잖니. 제발 부탁이다. 무너지면 안 된다. 이를 악물고 살아야지. 네, 노력할게요, 엄마. 그럼 노력해야지. 그러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거야. 너는 타고난 재능이 아주 많아. 너나 네 누나나 평범한 애들이 아니야.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니? 엄마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항상 너희들이 고마워. 하지만 또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뭔데요? 절대로 주정뱅이는 되지 않겠다고. 엄마, 절대로 주정뱅이는 되지 않겠어요. 네가 술을 마시는 게 너무 겁났다. 자, 콘플레이크 먹을래? 아니요, 커피나 마시. 비스킷은?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면 돼요. 빈속으로 무슨 일을 한다 그래. 아직 10분 남았어. 얘 너무 뜨거운 걸 마시면 위암에 걸려. 크림 넣어. 크림 됐어요. 크림 넣어서 식혀. 아니요, 괜찮아요. 블랙커피가 좋아요. 나도 알지. 하지만 블랙커피는 몸에 안 좋잖니. 뭐든지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들 몸뚱아리 뿌리잖니. 톰, 사실은 너랑 의논할 게 있어서 네 누나를 일부러 내보냈다. 네가 먼저 말을 시키지 않았어도 내가 말을 꺼냈을 거야. 의논하고 싶으신 게 뭔데요? 로라 문제다. 장면 7. 로라. 아, 누나요? 며칠 전에 보니까 글쎄 혼자서 울고 있지 않겠니? 왜요? 너 때문이지. 나 때문에요? 로라는 네가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요즘에 네 행동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사실이잖니? 너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다. 나도 네 야망이 그 보잘것없는 구두창고에 있지 않다는 건 잘 아니까. 하지만 톰,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니? 그치만 다들 희생을 감수하고 살잖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스파르타인 같은 참을성이 필요한 거란다.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다. 사실 너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나는 네 아버지를 사랑했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요즘에 너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네 아버지를 닮아가는지 밤늦도록 쏘다니는 거 하며 그날 밤도 그렇지 술이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들어왔더라. 로라가 그러는데 너 이 아파트에 사는 게 싫어가지고 밤마다 나가는 거라며? 진짜니? 그렇지 않아요. 엄마,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많아서 뭘 얘기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다고 하셨죠. 나도 그래요. 내 가슴 속에도 별의별 생각이 많아서 다 엄마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기로 해요. 그치만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안절부절하는 거니? 너 밤마다 대체 어딜 가는 거야? 나 영화관에 간다니까요. 왜 그렇게 자주? 모험을 좋아하니까요. 그놈의 구두 공장에선 모험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는 그렇긴 거예요. 해도 너무 잦잖니. 색다른 모험을 좋아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자기 직업에서 모험을 찾으려고 해. 대부분의 젊은이가 창고에서 일하진 않죠. 세상에는 창고나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들 모두가 자기 직업에서 모험을 발견하나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누구나 다 모험을 갈망하는 건 아니잖니. 남자란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모험을 찾고 투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본능을 창고 속에서는 충족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남자가 본능적이라고? 내 앞에서 그 본능이란 말은 입에 꺼내지도 마라. 본능이라는 건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못된 거야. 동물들한테나 있어야 하는 거라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본능을 들먹이니? 그럼 기독교인은 뭘 들먹여야 하죠? 더 고상한 것들이지. 정신과 영혼에 관한 것들. 짐승들이나 본능의 노예가 되는 거야. 너도 사람인 이상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설마 원숭이나 돼지보다는
별로 나을 것도 없죠. 농담하지 마라. 톰, 내가 하려던 얘기는 이런 게 아니다. 이제 시간 없어요. 좀 앉아봐. 창고에 지각하시길 바라세요. 아직 5분 남았어. 로라 얘기 좀 하자. 장면 8. 계획과 준비. 좋아요. 누나가 어떤데요? 네 누나를 위해서 뭔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해. 벌써 24살인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니. 허구한 날 저렇게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발을 뻗고 자겠니? 가정적이라 그렇죠. 가정도 없는데 가정적이니까 문제지. 아무리 봐도 앞으로 닥칠 불행이 불보듯 뻔하다. 그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소름이 끼쳐. 게다가 네가 하는 짓을 보면 네 아버지가 떠오르고, 네가 선원조합에서 받아온 편지 봤다. 아만다는 잠시 침묵을 지킨다. 좋다. 그렇게 떠나고 싶거든 가거라. 하지만 누군가가 네 몫을 대신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말은 로라한테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좋다는 뜻이다. 육지건 하라건 네 마음대로. 하지만 그때까지는 네가 네 누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더, 나는 내 욕심만 채우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네 누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지. 실업학교도 실패했지. 교회 청년회에도 데리고 갔지만 그것도 대실패였어.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니. 말을 걸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나더러 뭘 어떡하란 말씀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너 자신밖에 모르니? 이기심을 좀 버리면 안 되겠니? 톰은 벌떡 일어나 외투를 가지러 간다. 그 외투는 볼품없고 헐렁하다. 그는 귀마개와 모자를 쓴다. 목도리 둘러. 톰은 화가 나 옷장에서 목도리를 꺼내 목에 감는다. 톰, 너한테 부탁하려던 얘기 아직 안 끝났다. 진짜 지각한다고요? 거기 창고에 말인데 참한 청년 없니? 없어요. 아니야, 있을 거야. 누군가. 엄마! 깨끗한 생활을 하는 청년으로 하나 찾아가라. 술을 안 마시는 사람으로. 네 누나를 위해서 집으로 찾아오라고 부탁해. 네? 네 누나랑 만나게 해서 서로 사귀게 하잔 말이다.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해주겠니, 톰? 톰은 문을 밀고 나간다. 아만다는 애원하듯 말한다. 그렇게 해주겠니, 톰? 톰은 비상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톰! 그렇게 해주겠니? 네. 아만다의 입가에 희망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전화기를 든다. 엘라? 아만다 윈필드예요. 신장남은 좀 어때요? 어우, 저런 가엾어라. 그럼 엘라는 순교자가 된 거네요. 순교자. 그건 그렇고 엘라, 주부의 벗 구독 신청이 만기가 됐더라고요. 이번 후에 멋진 새 연재물이 시작됐는데 말이에요. 이번 소설의 배경은 롱아일랜드 상류 사회의 세련된 사교계라고요. 서서히 조명이 어두워진다. 5장 장면 9. 예고. 어느 봄날 석양 무렵 윈필드가의 저녁 식사가 막 끝난 시간. 톰,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부탁이요? 머리 좀 빗자. 너는 머리만 빗으면 훤할 텐데 그게 뭐냐? 네가 네 아버지를 본받았으면 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외모에 신경 쓰는 거 말이야. 네 아버지는 너절하게 보이는 건 딱지색이었거든. 톰은 신문을 던지고 비상구 쪽으로 간다. 어딜 가니? 담배 좀 피우려고요. 담배 좀 작작 펴라. 하루 한 갑이면 15센트다. 한 달이면 얼마인 줄 아니? 담배 끊으면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 그 돈이면 야간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도 남아. 아휴, 그렇게 되면 너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겠니? 그래도 담배 피울 겁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비극이란 거다. 아만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본다. 장면 10. 세상은 해가 뜨기를 바라고 있네. 우리 집 골목 건너편에는 파라다이스라는 댄스홀이 있었습니다. 봄날 저녁이면 열린 창문으로 느리고 선정적인 탱고나 왈츠 음악이 흘러나왔죠. 가끔은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유리등이 천천히 돌면서 어두운 홀 안에 영롱한 무지개 빛깔을 녹이곤 했습니다.
이윽고 짝을 지어 나온 젊은 남녀가 뒷골목 쓰레기통 뒤나 전봇대 아래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무런 변화도 색다른 모험도 없던 젊은이들에겐 그나마 청량제였습니다. 바로 그해 모험과 변화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화마가 바로 코앞에서 이러한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만큼은 광란의 재즈와 술, 댄스홀과 바, 영화와 섹스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만다, 톰에게 다가온다. 뭘 보고 있니? 달이요? 어머, 오늘 밤에 달이 떴어? 네, 가핑캐슨의 지붕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네. 꼭 은빛 슬리퍼 같다. 소원 빌었어? 네, 뭘 빌었어? 비밀이에요. 좋다. 나도 비밀이다. 엄마가 뭘 빌었는지 빤히 보이는데요. 내 머리에 창문이라도 뚫렸니? 엄만 스핑크스가 아니잖아요. 그래. 나는 비밀 같은 거 없다. 너희 둘의 성공과 행복을 빌었지. 달님을 볼 때마다 빈다. 달님이 없을 때도 빌고. 난 또 젊은 신사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빈 줄 알았지. 나한테 누구 하나 잡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랬지. 너희라는 데서 좋은 청년 하나 찾아내서 집으로 초대하면 좋겠다고 했지. 그렇게 말한 게 어디 한두 번이냐? 네, 귀가 닳도록 했죠. 그런데 조만간 찾아올 거예요. 뭐라고? 젊은 신사 말이에요. 아만다, 벌떡 일어선다. 참한 청년한테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지? 네,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정말로 초대했어? 그때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승낙했어? 네. 이럴 수가! 꿈만 같다!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얘 틀림없지? 네, 틀림없어요. 곧? 아주. 얘 엄마 피 말리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해줘. 뭘 말이에요? 언제 오는지 말을 해줘야지. 내일. 내일? 네, 내일이요. 하지만 또 왜요? 내일이면 시간이 너무 없잖니. 무슨 시간이? 준비할 시간. 아니요, 곧바로 전화를 안 했어. 그 사람이 초대에 응하자마자 전화를 했으면 준비를 좀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부산 떨거 없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얘 내가 부산을 안 떨게 됐니?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고. 지저분한 건 딱 질색이야. 서둘러야겠다. 그렇게 신경 쓰게 뭘 너는 몰라서 그래. 집안을 돼지우리가 채놓고 어떻게 좋은 손님을 맞이하니? 결혼할 때 받은 은그릇도 닦아야 하고 식구들 머리글자가 수로 인대있는 식탁보도 빨아야 하고 유리창도 닦고 커튼도 새로 달고 근데 옷을 뭘 입지? 근사하게 보여야 하는데. 엄마, 그 친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네 누나가 난생 처음 소개받는 남자야. 그동안 네 누나를 찾아준 남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얘 생각만 해도 두렵고 끔찍하고 부끄럽다. 또 안으로 들어가자. 왜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 그렇게 법석 들면 취소할래요. 그 친구한테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얘 그러면 못 쓰지. 약속을 깨는 것처럼 사람 감정 상하게 하는 건 없는 거야. 나 하나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는 건데 거창하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창피는 면해야지.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 톰, 마지못해 어머니를 따라 들어간다. 앉아봐. 네, 어디 앉을까요? 예. 새 소파를 들여놓길 너무 잘했다. 스탠드를 새로 사려고 적금을 붓고 있었는데 그걸 바로 주문해야겠다. 식탁 의자에는 사라사 덮개를 씌우면 아주 환할 거야. 도배도 새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그 청년 이름이 뭐니? 오코너요. 오코너? 아일랜드 사람이구나. 그러면 생선을 준비해야지.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연어 요리를 해야겠다. 터키표 드레싱을 써서. 그 청년 직업이 뭐니? 창고에서 일해? 당연히 창고죠.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술 안 마시지? 그건 왜 물어요? 네 아버지는 술을 마셨잖니. 술 얘긴 꺼내지 마세요. 그럼 마시니? 아마 안 마실걸? 확실하게 알아봐. 나를 주정뱅이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잖니. 엄마,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오코는 아직 등장도 안 했다고요. 내일이면 나타날 거 아니야. 네 누나를 만나려고.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술 주정뱅이랑 사느니 그냥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게 낫다. 나 원참 남자들이랑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꼭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있어. 아만다, 머리빗을 가져온다. 뭐라고 그래요? 네 까치집 같은 머리 좀 빗겨주려고 한다. 아만다, 톰의 머리를 빗긴다. 그 청년이 창고에서 맡은 직책은 뭐니? 발송기에서 일해요. 책임 있는 자리 같다. 너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그런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 사람 봉급은? 아마 한 달에 85달러는 받을 거예요. 에게 그렇게 많진 않네. 나보다 20달러나 많은데? 그래. 하지만 가정을 가진 남자가 85달러를 받는 건 독신인데
네가 65달러 받는 것보다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지. 네, 하지만 오코너는 가정을 가진 남자가 아니거든. 가정을 갖게 될 거 아니냐, 언젠가는. 야, 그러니까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고 오늘은 어제의 결과인 거로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에게 어제는 영원한 후회로 남게 될 거라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무시하는 내가 아는 유일한 젊은이는 바로 너뿐이다. 네, 명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엄마말 너무 무시하지 마라. 그보다 그 사람 진짜 술 안 마시겠지? 지금 당장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볼까요? 아이, 그런 거는 기회를 봐가지고 넌지시 물어봐야지. 우리 때는 좋아하는 남자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잘 모르면은 그 남자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단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랑 의논해서 그 청년의 성품을 알아내곤 했지. 젊은 처녀들은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중을 기했단다. 그런데 엄마는 왜 그런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됐죠? 네 아버지의 잘생긴 얼굴에 모든 여자가 속아 넘어갔단다. 네 아버지가 한번 미소를 지었다 하면 모두들 넋을 잃었지. 오코너스는 너무 잘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친구는 죽은 개 투성에 납작거예요. 하지만 너무 못생긴 건 아니겠지? 그냥 그럼 뭐해요? 그래, 중요한 건 성격이야. 제가 늘 하던 말이죠. 네가 그런 생각하는 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엄마가 제 말을 안 믿은 거죠. 더도 말고 줏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 친구는 정말 자기 개발에 열심히 해요. 그래? 야간 학교에 나오거든요. 훌륭하다. 뭘 배우는데? 라디오 공학과 화수요.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다. 화술을 배우는 걸 보니까 언젠가는 중역에 오르고 싶은 거지. 라디오 공학, 좋다 좋아, 둘 다 좋다. 날 찾아올 남자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고 싶은 게 딸 가진 엄마의 심정이란다. 엄마,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누나가 있다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더니 좋다고 한 것뿐이라고요. 진작에 가요. 네 말주변에 어련했겠니?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은 로라를 알게 되겠지. 그 사람이 일단 우리 로라를 보기만 하면 우리 로라가 얼마나 귀엽고 상냥하고 아름다운지를 보는 그 순간이면 그 사람은 행운의 별들에게 감사를 보내게 될 거다. 우리 집에 초대받게 된 걸 말이야. 엄마, 누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나 나한테는 누나가 그렇게 보일 테죠. 누나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 누나를 사랑하니까요. 우린 누나가 다리를 전다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리 전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하지만 엄마,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뭐가 또 있는데? 누나는 다른 여자들과 많이 달라요. 바로 그 다른 점이 네 누나의 장점이지. 꼭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누나가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누나를 좀 이상하게 보이게 하는 거라고요. 이상하다고 말하지 마.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게 바로 누나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누나는 혼자만의 세계 속에 산다니까요. 유리 동물의 세계 속에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추금기나 들면서 그게 전부예요. 아만다는 머리빗을 든 채 당혹한 표정으로 톰을 바라본다. 톰, 문 쪽으로 걸어간다. 어딜 가? 영화관이요. 아니야. 매일 밤 영화관에 간다고? 그럴 리가 없지. 그 말을 내가 믿을 줄 아니? 톰 이미 나가고 없다. 아만다는 한동안 톰이 나간 쪽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생기와 희망이 되살아나며 돌아선다. 로라? 로라? 네, 엄마. 설거지 그냥 두고 이리 나와봐. 로라 행주를 든 채 나타난다. 로라, 이리 와서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 달님이요? 은빛 슬리퍼 같은 달님이다. 로라, 네 왼쪽 어깨 너머를 올려다봐. 로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어서 소원을 빌어. 어서 소원을 빌어, 로라. 엄마, 뭘 빌까요? 아만다의 목소리가 떨리며 두 눈에 눈물이 고인다. 행복을, 행운을 빌어. 조명 서서히 어두워진다. (2부) 젊은 신사의 방문 6장
그리하여 다음날 저녁 저는 짐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전 짐을 고교 시절에 좀 알고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의 짐은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좋은 성품과 활력, 펀치하게 잘생긴 용모, 농구 스타에다가 토론토 클럽 회장, 학생회 회장, 합창단 단장 뿐만 아니라 매년 오페라 공연에서는 남자 주인공을 맡았죠. 짐은 걷는 법이 없고 항상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았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0살쯤엔 백악관의 주인이라도 될 것 같았죠.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 뒤 짐의 처지는 저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짐은 창고에서 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사실 짐에게 저는 소중한 존재였답니다. 저는 그의 학창시절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농구 시합에서 우승했을 때, 토론 대회에서 우승컵을 탈 때 그 순간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짐은 제가 창고에서 몰래 시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셰익스피어라고 불렀죠. 창고의 다른 직원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을 때 짐만은 유쾌한 태도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짐의 그런 태도는 점차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쳐 마침내 그들의 적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짐과 로라가 고등학교 시절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짐이 로라를 기억하는지 어떤지는 몰랐습니다. 고교 시절의 짐의 존재에 비해 로라는 너무나 초라했으니까요. 게다가 짐은 로라와 제가 남매지간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초대했을 때 짐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셰익스피어, 너한테 가족이 있다고 생각지 못했는데? 드디어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짐이 알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하늘에 씨가 흩어지는 늦봄의 저녁이다. 아만다는 젊은 신사를 맞이하기 위해 맹렬히 뛰었으며 그 성과는 놀라웠다. 거실에는 장미빛 실크갓이 씌어진 새 스탠드가 놓였고 망가진 전등을 가리기 위해 색종이로 만든 갓등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물결 치는 듯한 백색 커튼이 창에 드리워져 있었고 의자에는 사라사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소파에는 새 등받이 쿠션이 놓여 있었다. 로라는 두 팔을 펴들고 방 한가운데 서 있다. 아만다는 로라 앞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경건하게 새 드레스 밑단을 고쳐주고 있다. 이 드레스는 색도 디자인도 추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로라의 헤어스타일도 바뀌었다. 전보다 우아하고 잘 어울린다. 로라에게서는 연약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풍긴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러나 현실적이지도 영원할 것 같지도 않은 반투명 유리 조각 같다. 왜 이렇게 떨어? 엄마가 날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내가 뭘 어쨌는데?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니까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난 네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좀 하려고 하면 꼭 거꾸로 가더라. 아만다 수선을 끝내고 일어선다. 자, 거울 좀 봐봐. 아니,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다. 뭔데요? 아만다는 손수건으로 감싼 분첩 2개를 꺼내어 로라의 앞가슴에 넣어준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즐거운 속임수라는 거다. 이런 건 필요 없어. 너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기는 좀 가슴이 아프지만 네 가슴은 너무 절벽이야. 우리가 덫을 놓고 있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덫이지. 남자들도 그건 알고 접근한단다. 자, 아가씨, 이제 거울을 좀 보시죠. 지금까지 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제 나도 준비를 좀 해야지. 네 엄마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될걸? 아만다 즐겁게 흥얼대며 나간다. 로라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을 들여다본다. 장면 11, 재은하죠. 안에서 아만다의 목소리가 들린다. 로라, 너한테 근사한 걸 보여줄게. 뭔데요, 엄마? 기다려, 곧 알게 돼. 내 몸매도 그렇게 흉하게 변하진 않았어. 아만다 모습을 드러낸다. 짜잔! 아만다는 푸른색 실크 벨트가 달린 노란색 파티에서 네 외할머니는 열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누워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약을 먹으면서 계속 나갔지. 매일 밤 댄스 파티에. 오후에는 피크닉을 갔단다. 말을 타고 아주 먼 곳까지 달렸어. 정말 멋있었어. 그 5월의 들판. 내가 수선화를 자지러지게 좋아하게 된 것도 그때였단다. 수선화가 온통 바다를 이루었었지. 나는 그만 수선화에 푹 빠져버렸어. 네 외할머니가 수선화 좀 그만 가져와, 이젠 둘 데가 없구나 하시는데도 나는 계속 수선화를 꺾었단다. 언제 어디서건 수선화만 보면 멈춰요 멈춰, 수선화예요 라고 외치면서 동행하던 신사분들께 수선화를 꺾어달라고 부탁했지. 덕분에 놀림도 많이 받았어. 아만다는 수선화 미치광이라고. 집안에서 꽃을 꽂을 만한 데는 모조리 수선화를 꽂았단다. 어머, 이제 꽃병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들고 있죠? 그러다가 난 아만다, 남편 사진 앞에 멈춰선다. 네 아버지를 만난 거야. 말라리아와 수선화와 이 청년을. 아만다, 식탁 위에 놓인 꽃병에 수선화를 꽂는다. 비가 오기 전에 얼른 들어왔으면 좋겠다. 톰한테 돈을 좀 줬다. 차를 빌려서 오코너 씨를 데려오라고. 그 사람 상이 뭐라고? 오코너. 이름은? 짐이었다. 짐. 로라는 쓰러질 듯 의자를 붙잡는다. 장면 12. 짐이 아닐 거야. 짐이 아닐 거야. 아니야, 틀림없이 짐이라고 했어. 엄마 확실해? 그 사람 이름이 짐 오코너라는 거? 그렇다니까. 근데 왜 그러니? 혹시 톰이 고등학교 때 알던 사람이래? 창고에서 알게 된 사람인가 보던데. 고등학교 때 톰과 내가 알던 짐 오코너라는 사람이 있어. 톰이 데려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엄마 미안해. 나 같이 식사 못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나한테 좋아하는 남자 없냐고 물었을 때 내가 사진 보여준 거 기억 안 나? 학교 앨범에 있던 사진? 바로 그 사람이야. 너 그 사람을 사랑했었니? 몰라.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 사람이 아닐 거다. 그럴 일은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오늘 밤 식탁에 같이 앉아야 돼. 피하는 건 용서 못한다. 엄마, 난 그렇게 못 로라! 나는 네 못난 소리에 맞장구 치고 싶지 않다. 로라, 네 동생이랑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니? 차분히 앉아서 마음 진정시키고 걔들이 도착하면 문 열어줘라. 톰이 열쇠를 놓고 갔으니까. 싫어! 엄마가 열어줘. 난 부엌에서 할 일 많아. 엄마 제발! 엄마가 문을 열어줘. 나도 시키지 마. 바보같이 왜 이렇게 야단이야? 손님은 단 한 사람뿐인데. 문이 쾅 닫힌다. 로라는 홀로 남겨진다. 장면 13. 공포. 문 여는 일. 로라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등불을 끄고 소파 모서리에 굳은 표정으로 앉는다. 톰과 짐이 비상구 계단 침객창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로라는 공포에 질린 몸짓으로 일어선다. 초인종이 울린다. 로라, 문 열어야지. 로라는 꼼짝하지 않고 문을 응시한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린다. 비가 오려나 봐. 그러게 톰 다시 초인종을 누른다. 짐은 휘파람을 불며 담배를 뒤진다. 로라, 톰과 오코너 씨가 오셨나봐. 어서 문 열어드려야지. 로라는 부엌으로 간다. 엄마가 열어줘. 아만다 잔뜩 화가 나서 로라를 째려본다. 그리고 명령하듯 문을 가리킨다. 엄마 제발! 대체 왜 이래, 이 바보야. 제발 엄마가 열어줘. 제발 부탁이야. 로라, 네 어리광 절대로 안 받아준다고 말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 부탁이야. 엄마가 열어주면 안 돼? 안 돼. 난 열 수 없어. 난 열 수 없어. 왜? 난 아프잖아. 나도 아파. 네 헛소리 때문에 아주 쓰러질 지경이야. 아니, 너랑 네 동생이랑 두
길게 누른다. 간다. 잠깐만 기다려. 문 여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 어서 열어 로라. 로라는 축음기로 뛰어가서 미친 듯이 태엽을 감고 축음기를 튼다. 로라. 당장 문 가지 못해. 알았어, 갈게. 로라는 문으로 걸어간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톰이 짐 오코너와 함께 들어온다. 누나, 이 친구는 짐이야. 짐 이쪽은 우리 누나 로라야. 이야, 우리 셰익스피어에게 누나가 있는 줄은 몰랐네. 로라는 경직되고 떨리는 몸짓으로 문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짐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로라에게 손을 내민다. 로라는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는다. 차가워라. 손이 왜 이렇게 차갑죠? 네, 축음기를 틀고 있었어요. 클래식을 틀었나봐요. 둠둠둠둠. 재즈를 틀었으면 몸이 좀 뜨거워졌을 텐데. 실례하겠어요. 축음기를 틀고 나와서. 로라는 거북하게 돌아서서 도망치듯 축음기 곁으로 간다. 숨을 죽이고 잠시 서 있다가 놀란 사람처럼 방으로 달려간다. 내가 뭘 잘못했나? 누나가 수줍음이 많아. 요즘에 수줍음 타는 여자는 보기 드문데. 그런데 누나가 있다는 얘기 한 적 없잖아. 이제 알게 됐잖아. 톰,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테라스로 간다. 짐도 뒤따라간다. 이봐 셰익스피어, 너한테 좋은 정보 하나 줄게. 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강습 말이야. 무슨 강습? 화술. 너나 나나 창고에서 써볼 타입은 아니니까. 좋은 얘기네. 근데 화술이 무슨 도움이 되지? 화술을 배워놓으면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 어떤 점에서? 모든 점에서. 생각해봐. 우리가 사무실 녀석들과 뭐가 달라? 두뇌? 아니야. 능력?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지? 문제는 간단해. 그게 뭔데? 사회성. 사람들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고 사교 모임에서 어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말이야. 톰? 예, 엄마. 오코너 씨랑 같이 있니? 예. 오케이. 그럼 거기서 잠깐만 쉬고 있어. 네. 톰, 응? 멘도자 씨가 나한테 네 얘기를 했어. 좋은 얘기야? 어땠을 것 같아? 글쎄. 정신 안 차리면 직장을 잃게 될 거라고 하던데? 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 그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겉으로 보이는 건가? 실은 나 지금까지의 생활을 바꿔볼 생각이야. 난 지금 새로운 미래에 뛰어들 참이라고 구두 창고나 멘도자 씨와는 상관없고 화술 강습하고도 거리가 먼 일이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젠 영화도 진절머리가 났어. 영화? 그래, 영화. 저것도 좀 봐. 톰은 골목 건너 영화관을 가리킨다. 저 매혹적인 배우들은 세상의 모든 모험을 독차지하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사람들은 스스로 경험을 하는 대신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우린 어두컴컴한 영화관에 앉아서 그들의 모험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지만 전쟁이 터지는 날엔 대중들도 모험을 할 수 있게 돼. 클라크 게이블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험에 뛰어들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면 어둠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뛰쳐나올 거야. 어때? 멋있지 않아? 이제 우리들 차례라고. 남양 군도에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 맹수 사냥을 떠날 수도 있어.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야. 난 떠날 거야. 떠난다고? 그래, 언제? 당장. 아니 어디로 떠나겠다는 거야? 내 가슴속에서 피가 끓어오르고 있어. 내 몸 안에서 뭔가 끓고 있다고. 출근하려고 구두를 신을 때마다 이 짧은 인생에 난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몸이 부르르 떨려. 떠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창고에 쌓인 구두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여행자의 발에 신겨진 구두라면 몰라도. 톰은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짐에게 보여준다. 이거 봐. 뭔데? 이게 나도 조합원이야. 선언 조합? 이번 달 전기요금을 내는 대신에 조합 회비를 냈지. 전기가 끊기면 후회하게 될걸? 그때 이미 난 이곳을 떠나고 없어. 어머니는 어떡하고?
난 내 아버지를 닮았어. 부전자전이지 뭐. 저 웃는 얼굴 좀 봐. 아버진 16년 동안이나 감감무소식이라고. 괜히 그러는 거지? 네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어머니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톰? 아만다 나타난다. 톰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진도 놀란다. 그들은 남부 여성의 처녀 같은 발랄함을 처음 대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아만다의 사교적인 매력에 압도당한다. 짐은 몇 마디 응답을 시도해보지만 아만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말솜씨에 밀리고 만다. 야간 학교의 화술 강습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짐은 굴하지 않고 열심히 반응한다. 어머나, 당신이 바로 오코너 씨로군요.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녀석에게 말했죠. 톰,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런 착실한 청년이 있으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야지. 네 찬사를 들으니까 창고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구나. 쟤는 왜 그렇게 무심한지 모르겠어요. 남부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말이에요. 자, 앉아요. 톰, 창문 좀 열어줄래?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늘한 바람이 불었었는데 다 어디로 가버렸지? 아직 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더운 걸 보니 진짜 여름이 되면 다 죽을 수도 있겠어요. 올해는 계절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몸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여름이라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트렁크에서 이 드레스를 꺼냈지요. 아주 골동품이에요. 박물관에나 보내도 좋을걸요. 하지만 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계절엔 뭐든 가벼운 게 좋은 거니까요. 오늘 저녁 식사도 아주 가볍게 들도록 해요. 엄마, 왜? 밥은 언제 먹어요? 누나한테 물어봐야지. 오늘 저녁은 전적으로 누나가 준비하기로 했잖니. 누나한테 가서 두 청년이 배가 고파 기절할 지경이라고 전해라. 오코너 씨, 우리 로라는 만나봤나요? 예. 그렇죠. 로라가 문을 열어줬죠? 잘 됐어요. 벌써 인사를 나눴으니. 우리 로라처럼 상냥하고 귀여운 처녀가 살림도 잘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죠. 고맙게도 우리 로라는 아주 가정적이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카스테라나 겨우 만들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 다 지나간 얘기지만 남부에서 살 때는 하인이 많았거든요. 나를 찾아오던 남자들은 모두가 대농장주의 자제들이었고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화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선택했죠. 저기 활짝 웃고 있는 신사분 말이에요. 전화회사에 근무하다가 장거리 전화에 반한 사람이죠. 이제 와서 신사탈에 만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자, 이제는 젊은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젊은이한테는 그런 시련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톰? 왜 엄마? 저녁 식사는 어떻게 돼가니? 다 차려놓은 거 같아. 그래? 아만다 아름답게 몸을 일으켜 식탁 쪽을 바라본다. 그런데 누나는 어디 갔니? 몸이 불편한가 봐요. 지금은 안 먹는 게 좋겠대요. 말도 안 된다. 로라? 로라? 네, 엄마. 어서 식탁으로 와라. 네가 올 때까지 식사를 시작하지 않을 거야. 자, 오코너 씨, 이리 오세요. 그쪽으로 앉으세요. 나는 이쪽. 로라 윈필. 기다리게 하지 말라니까. 네가 안 오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잖니. 식당 문이 힘없이 열리며 로라가 들어선다. 로라의 입술은 꼭 기절할 것 같이 떨리고 크게 뜬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식탁 쪽으로 다가온다. 장면 14. 공포.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진다. 로라가 고꾸라질 듯 낮게 신음하며 의자를 붙든다. 누나! 로라! 천둥 소리. 장면 15. 로라 어디 아프니? 톰, 거실로 데려가라. 소파에서 좀 쉬게. 톰이 로라를 부축해 거실 소파로 데려간다. 뜨거운 불 옆에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어지러운가 봐요.
오늘 저녁은 너무 덥네요. 톰이 식탁으로 돌아온다. 로라는 괜찮니? 네.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 드디어 시원스럽게 비가 와주네. 자, 우리 이제 기도를 드릴까요? 톰, 네가 좀 해줄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와 톰이 기도문을 외는 동안 아만다는 불안하게 짐을 훔쳐본다. 거실에선 로라가 흐느낌을 틀어막느라 손으로 입으로 가리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조명 서서히 어두워진다. 7장. 저녁 식사가 막 끝나려는 참이다. 로라는 아직도 소파에 움츠러있다. 장밋빛 실크갓이 달린 새 전기 스탠드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춰주고 있어 이 세상의 것이라 할 수 없는 나약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주고 있다. 빗소리가 나지막이 들리다가 차츰 기세가 수그러지고 곧 완전히 멎는다. 달이 구름 속에서 얼굴을 내미자 바깥은 휘영청 밝아진다. 잠시 후 집 안의 전등이 깜빡거리다가 꺼진다. 이봐요. 전구 아저씨. 장면 16. 공공 서비스의 중단. 아만다 불안하게 웃는다. 이 세상에서 빛이 없어졌을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크로씨 대답해봐요. 글쎄, 어디 있었을까요? 어둠 속이죠. 그대로 앉아 계세요. 촛불을 켤 테니까. 마침 식탁 위에 촛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성냥이 어딨더라? 누가 성냥 좀 줄래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아만다 촛불을 켠다. 퓨즈가 끊어졌나봐요. 오크로씨, 퓨즈 갈 줄 알아요? 나는 몰라요. 톰도 기계에 대해서 아주 깜깜이고요. 그들은 식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손님 목뼈라도 부러지면은 초면에 내 꼴이 뭐가 되겠어요. 두꺼비 집은 어디 있습니까? 난로 옆에요. 뭐가 보여요? 잠깐만요. 전기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연에다가 열쇠를 비끄럼했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던가? 우린 정말 신비로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우리한테서 모든 신비를 빼앗아갔다고 떠들어대지만 내 생각엔 오히려 신비를 더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직 못 찾아냈어요? 퓨즈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톰? 네. 며칠 전에 너한테 준 전기요금 청구서 말이다. 단전 경고장이 붙었던 거. 장면 17. 가 너 혹시 그걸 안 낸 건 아니지? 그게 안 냈구나. 어머니. 우리의 셰익스피어가 그 청구서에다 시를 썼나 봅니다. 참새한테 방앗간을 맡기는 게 낫지. 더 네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는지 이제 알겠니? 톰이 쓴 시가 $10짜리 상금을 탈지 또 누가 압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 밤을 19세기로 돌아간 셈 치고 지내요. 에디슨이 번개표 정보를 발견하기 전처럼 말이죠. 전 촛불이 훨씬 좋습니다. 낭만적이시군요. 그렇다고 톰, 네 잘못이 용서될 수는 없다. 전기회사의 배려심에 눈물이 날 정도예요. 우리를 영원한 어둠에 빠뜨리기 전에 식사를 마치게 해준 건 그래도 그놈들이 우리를 배려해준 거라고요. 안 그래요, 크러쉬? 예. 톰, 너 때문이니까 그 벌로 설거지는 네가 해라. 저도 도와드리겠죠. 오, 그럴 수는 없죠. 저도 뭔가 거들고 싶은데요. 거들고 싶다고요, 당신이? 오코노씨,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을 들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에이, 설마요.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도. 그렇다면 오코노씨, 내 딸애가 저렇게 혼자 외롭게 있으니 가서 말벗이나 좀 대줘요. 이 멋진 촛대를 가지고 가요. 원래 교회 재단에서 쓰던 건데 교회가 불타는 바람에 모양이 좀 망가졌죠. 존스 목사가 부흥회를 열고 있을 때 교회에 벼락이 쳤거든요. 그랬더니 존스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사람들이 카드 노름을 해가지고 교회가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로라한테 포도주 한 잔 권해보세요. 기운 좀 차리게. 촛대랑 술잔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저는 슈퍼맨인걸요. 톰 앞치마 둘러라. 진이 거실로 들어서자 로라는 불안하게 몸을 일으켜 앉는다. 로라는 거의 감내할 수 없는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 작년 18. 나를 전혀 기억 못하시는군요. 안녕, 로라. 안녕하세요. 좀 어때요? 네? 나아졌어요? 아, 네. 네, 고마워요. 와인 한 잔 드실래요? 고마워요. 마셔요. 하지만 취하지 말아요. 이 촛불을 어디다 넣을까요? 그냥 아무 데나. 바닥에 놔도 괜찮겠죠. 그럼요. 천둥이 떨어질 테니까 신문지를 깔게요. 진, 바닥에 신문을 깔고 촛대를 올려놓는다. 난 쇼파보다 바닥에 앉는 게 좋아요. 괜찮죠? 그럼요. 쿠션 좀 주실래요? 네? 쿠션이요. 아, 로라, 쿠션 하나를 재빨리 진에게 건네준다. 로란 바닥에 앉는 걸 안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해요. 그럼 내려와 같이 앉는 게 어때요? 네, 그럴게요. 쿠션을 사용해요. 로라는 쿠션을 안고 촛불 반대편에 앉는다. 짐은 다정히 그녀에게 미소 짓는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앉으니 당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난 보여요. 알아요. 하지만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나만 촛불을 받고 있으니까. 로라는 진 곁으로 가까이 옮겨 앉는다. 좋아요. 이제야 당신 얼굴이 보이네요. 편해요? 네. 나도 그래요. 아주 편해요. 껌 씹을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시다면 난 껌을 씹겠어요. 껌을 처음 발명한 친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알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죠. 리글리 빌딩이 시카고의 명물이 됐으니까. 난 재작년 여름에 그 빌딩을 구경했어요. 시카고에서 열렸던 진보의 세기 박람회에 갔던 김에 본 거지만. 그 박람회에 가봤어요? 아니요. 정말 대단한 박람회였어요. 과학가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미국의 미래를 한눈에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보다 엄청나게 훌륭한 시대라 이 말입니다. 톰은 당신이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로라야? 잘 모르겠어요. 로라는 요즘 여자 같지 않아요. 물론 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내가 너무 격없이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껌을 씹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오코너 씨 아직도 노래 부르세요? 노래? 내가요? 네. 목소리가 정말 좋았거든요. 내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고요? 네. 들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나를 전혀 기억 못하세요? 아니 사실 나도 낯이 익은 것 같았어요.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름이 입안에서만 뱅뱅 돌지 뭐예요?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죠. 그게 혹시 푸른 장미 아닌가요? 맞아요. 푸른 장미. 그래 푸른 장미였어. 문을 열었을 때 내 혀끝에서 맴돌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기억이 만든 장난이 재미있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난 당신을 고교 시절과는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고교 시절이었어요. 게다가 난 당신이 우리 셰익스피어의 누나인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거 정말 미안한데. 당연하죠 뭐. 당신은 날 잘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우린 만나면 서로 얘기를 주고받던 사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우린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언제 날 알아봤지?
사실 바로 알아봤어요. 내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당신 이름 들었을 때 어쩌면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현관에 들어섰을 때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왜 그때 아는 척하지 않았어?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생각이 안 났어요. 난 너무 놀랐으니까요. 나도 놀랐어. 어쨌든 재미있어. 나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 같이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지? 맞아요. 있었어요. 무슨 수업이었더라? 성악 수업이었어요. 합창. 맞아! 강당에서 통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앉았었죠. 맞아, 그랬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었어요. 아, 이제 기억나. 당신은 언제나 지각을 했어. 네, 층계를 올라가기가 무척 힘들었었거든요. 발에다 부먹을 대서 소리가 크게 났으니까요. 그런 소린 못 들었는데. 나한텐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난 눈치조차 못 챘는걸. 게다가 내가 들어가기 전에 모두들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난 애들 앞을 걸어가야만 했죠. 내 좌석은 맨 뒷줄이었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로를 쿵쾅거리며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노래가 시작되면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 이제 다 기억났어. 당신을 푸른 장미라고 불렀어. 근데 왜 그렇게 불렀지? 늑막염으로 한동안 학교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에 나가니까 당신이 나한테 안 나온 이유를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플루로시스를 알았다고 하니까 당신은 내가 블루로즈라고 한 줄 알고 그 뒤로 날 볼 때마다 푸른 장미라고 불렀어. 기분 나쁘지 않았어? 아니요. 좋았어요. 난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 당신은 늘 혼자 다녔던 것 같아. 친구를 사귀는 데는 운이 없었어요. 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지? 난 시작하는 게 힘들었어요. 친구 사귀는 일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요. 되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수줍음은 서서히 없애버려야 해. 그래요. 나도 알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죠. 사람이란 알고 보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야. 그걸 잊지 말라고.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고민거리를 갖고 있어. 로라에게만 고민이 있는 건 아니야. 주변을 둘러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로라처럼 절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를 봐봐. 졸업했을 때 난 내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기대했었어. 횃불지에서 나를 대서특필했던 기사 생각나? 기억나요. 그 기사에선 내가 어느 분야에 진출해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했잖아. 로라가 학교 앨범 속 횃불지를 가지고 돌아온다. 이야, 횃불지네? 짐은 횃불지를 공손히 받아든다. 짐과 로라는 서로 놀라운 듯 미소 짓는다. 로라는 짐 옆에 쭈그리고 앉는다. 그들은 학교 앨범을 뒤적이기 시작한다. 로라의 수줍음은 짐의 온화함 속에 녹아 사라져간다. 펜잔스 해적들에 출연한 당신이 여기 있어요. 그 오페라에서 주연을 맡아 바리톤으로 노래했었지. 정말 훌륭했어요. 뭘? 아니에요. 정말 훌륭했다고요. 내가 노래하는 걸 들었어? 네. 3번 다. 아, 그럴 리가. 진짜예요. 아니, 3회 공연을 다? 네. 왜? 난 프로그램에 사인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왜 부탁하지 않았어? 당신은 언제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난 부탁할 기회가 없었죠. 맞아. 그 시절엔 난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 모두들 당신을 좋아했어요. 로라도? 저 에밀리 마이첸바는 잘 있나요? 아, 그 독일 양배추 아가씨?
왜 에밀리를 그렇게 부르죠? 생긴 대로 부른 거지 뭐. 두 분은 사귀는 사이 아니었나요? 졸업한 뒤론 본 일도 없는걸? 기사에 두 분이 약혼한 걸로 돼 있었는데. 나도 그런 기사가 난 건 알아. 그럼 사실이 아니었어요? 에밀리가 저 좋을 대로 생각한 거지 뭐. 짐의 따뜻한 미소는 로라의 마음속 재단을 불꽃처럼 밝혀준다. 로라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유리동물 하나를 손에 들고 돌아선다. 장면 19. 졸업한 뒤엔 뭘 했나요? 졸업하고 난 뒤에 뭘 했어? 로라는 짐의 말을 못 들은 것 같다. 로라, 네? 고등학교 나온 뒤에 뭘 했냐고. 별로. 6년이나 지났는데 뭔가 했을 거 아니야. 하긴 했죠. 그래, 어떤 일? 실업학교 상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다지 좋지 않았죠. 중퇴를 했으니까 이 소화 불량이 생겼거든요.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딱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넉넉히 앉아만 있다고 생각하진 말아요. 내가 수집한 동물들은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이 유리란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하니까. 무슨 말이야? 유리라니? 유리동물 수집 말이에요. 난 유리동물을... 로라는 헛기침을 한다. 그러고는 몹시 수줍어서 다시 고개를 돌린다. 내가 로라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말해볼까? 그건 일종의 열등감이야. 열등감이 뭔지 알아?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걸 열등감이라고 해. 난 열등감을 이해해. 나 역시 열등감에 휘말린 적이 있었거든. 물론 내 경우 같은 경우는 로라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열등감을 이겨낸 건 화술 공부를 해서 목소리도 단련하고 과학의 소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나서야. 그 전까지만 해도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었어. 짐은 입에서 껌을 꺼낸다. 미안, 껌 좀 뱉을게. 난 향기가 없어지면 껌을 뱉거든. 이 종이에다 싸둘게. 구두에 달라붙으면 곤란하니까. 짐은 껌을 종이에 싸서 주머니 속에 넣는다. 내 판단에 따를 것 같으면 그것이 로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야.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한 확신도 가져도 될 만큼의 자신감도 없고, 더 말하자면 고교 때 발걸음만 해도 그래. 교실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고 했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그놈의 구두굽 소리 때문에 학교 공부를 포기했잖아.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공연히 쓸데없는 망상을 몇천 배로 확대한 거잖아. 내가 로라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자신이 어떤 점에선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야. 어떤 점에서요? 로라, 주변을 살펴봐. 뭐가 보이지? 이 세상은 온통 평범한 사람들로 출렁거리고 있어. 그들 모두가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것 뿐이야.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로라의 장점을 10분의 1도 갖고 있지 않아. 어떤 사람은 내 장점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누구나 남들보다 뛰어난 점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 짐은 무의식적으로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본다. 그러니까 문제는 당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일이야.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짐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바로잡는다. 난 전기공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 창고에서 일하는 거 외에도 밤에는 라디오 공학과 화술을 공부하고 있어. 대단해요. 앞으로 반드시 텔레비전 시대가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도 거기에 대비하는 거지. 막차가 아닌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파도처럼 텔레비전 산업이 밀려오는 거야. 지식, 돈, 힘,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너무 우쭐댄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니요. 그럴 리가. 로란 어때? 특별히 관심 갖는 게 있어? 글쎄, 아까도 말했지만 유리 수집을 하고 있어요. 처녀처럼 호들갑스럽게 웃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유리라니? 어떤 유리지? 유리로 만든 작은 것들.
대부분이 장식품들이에요. 거의 다 유리로 만든 작은 동물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동물들 말이에요. 그래서 엄만 그걸 유리동물원이라고 불러요. 여기 하나 있는데 보시겠어요? 이게 제일 나이가 많아요. 곧 13살이 되거든요. 짐은 손을 내민다. 조심해요. 숨만 쉬어도 부서지거든요. 그럼 난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 자, 받아요. 믿고 드리는 거니까. 로라는 짐의 손바닥에 유리동물을 내려놓는다. 불빛에 한번 비춰봐요. 그 동물은 빛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 내비치는 빛이 아름답죠. 정말 멋져. 카메라에선 안 되겠지만 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동물이야? 이거 이마에 난 웹불 보이죠? 유니콘! 맞아요. 근데 유니콘은 이 시대엔 멸종되지 않았던가? 맞아요. 가여워 보여. 외로운 친구. 외로울진 몰라도 투덜대진 않아요. 그 유니콘은 뿌리 없는 말들과 함께 선반에서 지내죠. 모두들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말다툼하는 걸 본 일이 없으니까요.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튼 좋은 일이네. 이놈을 어디에 놓을까? 탁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따금씩 장소를 바꿔주면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 짐, 탁자 위에 유니콘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양손을 쳐들어 크게 기지개를 켠다. 봐요! 내 그림자가 얼마나 큰가! 정말 이 천장까지 뻗치네요. 짐, 문 쪽으로 간다. 비가 그친 것 같아. 짐이 비상구의 문을 열자 댄스곡이 흘러들어온다. 이 음악은 어디서 들려오는 거야? 골목 건너편 파라다이스 댄스홀에서요. 윙필드 양? 춤 한번 추실까요? 아니요, 나는 이런 예약이 다 차 있는 건가요? 짐, 가상의 카드를 살펴본다. 그러네. 그렇다면 누구 한 놈 싹 지을 수밖에 없겠군요. 댄스홀의 음악이 왈츠로 바뀐다. 오, 왈츠로군. 짐, 로라를 향해 팔을 벌린다. 난 춤을 못 춰요. 또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열등감이야. 난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자, 해봐요. 하지만 발등만 밟을 거예요. 내 발등은 유리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나한테 맡기라고. 팔을 약간 뻗고. 이렇게요? 짐은 로라를 품에 안는다. 약간 더 높이. 됐어. 자, 긴장을 풀고. 그게 바로 요점이라고. 힘을 빼고 사뿐히. 힘드네요. 아니야, 좋았어. 날 리드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하나 못하나 우리 내기할까? 짐은 로라의 몸을 가볍게 잡아당겨 돌린다. 리드를 잘하시네요. 자, 로라. 마음 턱 놓고 편하게. 난 자, 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몸이 너무 굳어있어. 느슨해야 돼. 알아요. 하지만 난 자, 등뼈에 힘을 빼. 됐어. 훨씬 나아졌어. 그래요? 많이 나아졌어. 짐이 로라를 리드하며 서툰 말 시스템으로 방안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춘다. 그들은 실수로 탁자에 부딪힌다. 유리동물이 마루에 떨어진다. 짐, 춤을 멈춘다. 어디에 부딪혔지? 탁자에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요. 혹시 그 작은 유니콘이 네. 그거예요. 로라가 허리를 굽혀 유니콘을 집어든다. 깨졌어? 이제 보통 말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그게 부러진 거야? 뿔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보통 말로 변했으니 잘 된 거죠 뭐.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어. 로라가 가장 좋아하는 유리 동물이었는데. 아, 좋아한댔지만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리란 쉽게 깨지는 건데요 뭐.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말이에요. 그래도 나 때문에 미안해. 수술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덜 괴상하게 보이도록 뿔을 떼냈다고 말이에요. 이젠 유니콘은 다른 말들이랑 마음 놓고 어울릴 거예요. 뿔이 없는 말들과도 함께 말이에요. 재미있다. 유머 감각을 가진 걸 확인하게 돼서 정말 기뻐. 다른 사람들과 로라는 무척 달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들과도 달라. 이런 말을 해서 어쩌나? 난 나쁜 의미로 말한 건 아닌데. 로라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고는 시선을 돌린다. 난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글쎄 뭐라고 말하면 되지? 난 보통된 표현을 잘하는 편인데 이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어? 로라는 놀라서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러고는 고개를 흔든다. 정말로 아름다워. 다른 여자들한테선 볼 수 없는 점이 있어. 그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다고. 짐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해진다. 로라는 고개를 돌린다. 새롭게 느낀 감정 때문에 거의 기절할 정도다. 로라가 내 누이 동생이었으면 해. 자신감을 갖도록 가르쳐주고 싶어. 평범하지 않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거 없다고. 평범한 수천 수만 명 속에 로란 단 한 사람뿐인걸. 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만 로란 여기서밖에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들은 잡초처럼 흔하지만 로란 푸른 장미처럼 귀해. 하지만 푸른색은 장미에는 어울리지 않는걸요. 로라에겐 어울려. 당신은 아름다워. 아름답다고요? 어떤 점이? 모든 점이. 정말이야. 그 눈, 그 머리칼 아름다워. 이 손도 아름답고. 짐은 로라의 손을 잡는다. 내가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몸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꾸며댄다고 생각해? 그야 그럴 수도 있겠지. 로라, 당신의 기분을 맞추느라 연기할 수도 있고 되는 대로 이것저것 짓거릴 수도 있겠지만 난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에겐 자신감을 심어줄 사람이 필요해. 당신에게 키스해줄 사람 말이야. 로라. 짐의 손은 서서히 로라의 팔에 미끄러져 올라가 어깨를 붙잡는다. 그는 로라의 입술에 키스한다. 짐이 로라를 놓아주자 로라는 밝으면서도 몽롱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는다. 짐은 뒤로 물러선다. 그러고는 포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낸다. 제목 20 기념품. 이게 무슨 짓이야? 짐은 로라의 시선을 피하며 담배에 불을 붙인다.
부엌에선 아만다의 소녀 같은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온다. 로라는 손을 서서히 들어 올리고는 주먹을 편다. 뿔이 사라진 유니콘을 아직도 소나기에 쥐고 있다. 로라는 부드럽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이런 바보 같으니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이 나갔군. 담배 피우겠어? 안 피우지? 로라는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채 미소를 띄우며 쳐다본다. 짐은 조금 조심스럽게 로라 곁에 앉는다. 로라는 말없이 짐을 바라본다. 무슨 말을 해줄 것을 기다리면서. 짐은 기침을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음미해보고 로라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로라, 내게 당신과 같은 누나가 있었다면 나 역시 톰처럼 했을 거야. 친구를 데려와 소개할 테지. 누나를 알아줄 것 같은 좋은 사람을. 하지만 톰은 나를 잘못 골랐어. 난 좋은 일을 할 만한 입장이 아니야. 다음 주에 당신한테 전화를 걸고 데이트를 청할 입장이 못 된다고. 오해를 없애려면 지금 내 처지를 밝히는 게 좋겠어. 로라의 표정이 아주 서서히 변한다. 로라는 천천히 짐의 시선을 피해 손에 들고 있는 유리동물을 바라본다. 부엌에서는 아만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당신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군요. 그래요, 로라. 난 베티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어. 베티도 당신처럼 가정적이고 가톨릭 신자며 아일랜드계야. 우린 여러 가지 점에서 잘 어울려. 작년 여름 어느 달 밝은 밤에 머제스티코를 타고 엘튼으로 여행하다가 만났었어. 난 베티를 만나자마자 사랑하게 됐어. 로라의 몸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 소파의 팔걸이를 잡는다. 짐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로라의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난 사랑을 하게 되자 새 사람이 됐어.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해. 로라,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베티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전보를 받고 센트레일리어로 떠나고 없었어. 그런데 마침 톰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고 난 서슴지 않고 초대를 수락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이나 톰이나 나. 아무튼 난 큰 실수를 했어. 로라의 마음속 재단에 있는 성스러운 촛불은 꺼져버렸다. 로라의 얼굴에는 무한하고 황폐한 표정만이 깃들여 있다. 짐은 불안하게 로라를 바라본다. 뭐라고? 말 좀 해줘. 로라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힘주어 미소 짓는다. 로라는 유니콘을 조심스럽게 짐의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주먹을 쥐게 한다. 나한테 주는 거야? 로라는 고개를 끄덕인다. 왜? 이 밤을 기념하는 선물이에요. 로라는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그러고는 축음기 옆에 움츠리고 앉아 태엽을 감는다. 장면 21. 일이란 잘못되는 수도 있다. 바로 이 순간 아만다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선다. 자,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레모네이드를 좀 만들었어요. 로라? 왜 그러니? 심각해 보이네? 맞습니다. 우린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 그러면 조금 더 친해졌겠는걸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진지한 것 같아. 내가 처녀 때는 그저 명랑하기만 했었는데. 지금도 처녀처럼 명랑하신데요, 오늘. 오코너 씨 덕분에 다시 젊어졌죠. 톰은 당신을 진작에 초대했어야 됐다고요. 오코너 씨, 이제는 자주 놀러와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요.
소나기가 내리고 나니까 공기도 상쾌하고 달림도 너무 아름다워요. 아우 이런. 나는 그만 빠질게요. 젊은이들끼리 심각한 얘기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아, 나가지 마세요. 실은 지금 가려던 참입니다. 가다니요? 지금요? 어우, 농담도 잘하시네. 오쿠라 씨 아직 초저녁이에요. 일이 있어서요. 아, 알겠어요. 당신은 젊은 근로자니까 근로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좋아요. 오늘 밤은 일찍 보내드리죠. 하지만 다음번에는 오래 머문다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다음 식사는 언제가 좋을까? 아무래도 토요일 밤이 좋겠죠? 전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출근하고 저녁에도 출근하죠. 정말 야망이 크군요. 밤에도 일을 해요? 아닙니다, 부인.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베티를 만나는 거죠. 베티? 베티가 누구죠? 제가 사귀는 여자입니다. 장면 22. 하늘이 무너진다. 심각한 관계인가요? 6월 두 번째 일요일에 결혼합니다. 축하해요, 오쿠노 씨. 그런데 톰은 당신이 약혼했단 말은 안 하던데? 창고에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동료들이 알게 되면 로미오니 뭐니 떠들어댈 테니까요. 정말 멋진 저녁이었습니다. 남부의 융숭한 대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군요. 별거 아니었어요. 서둘러 빠져나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기차역에서 베티를 픽업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네,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오쿠노 씨. 행복과 행운과 성공을 빕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우리 로라 역시 그러길 빌 겁니다. 그렇지, 로라? 네. 안녕 로라. 이 선물은 고이 간직하겠어요. 내 충고를 잊지 말아요. 잘 있게 셰익스피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윙필드 부인 그리고 로라야. 안녕히 계십시오. 짐이 떠난다. 아만다와 로라는 감히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다. 로라는 죽음기 옆에 쭈그리고 앉아 태엽을 감는다. 일이란 잘못되는 수도 있지. 기껏 데려온 사람에게 약혼자가 있다니. 또 네. 톰 들어온다. 아주 멋진 장난이었다, 톰. 무슨 말씀이에요? 짐 오코라가 약혼을 했더구나. 짐이 약혼을 했다고요? 난 전혀 몰랐어요. 창고에서 제일 친한 친구라며. 네. 하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것도 모르니? 창고는 내가 일을 하는 곳이지 난 뒷조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딜 가려고? 영화관이요. 오, 그래. 우리를 실컷 바보로 만들어놓고 영화관에 가겠다고? 새로 산 전기 스탠드며 양탄자며 로라의 옷이며 얼굴도 모르는 어떤 여자의 약혼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노력을 다 했단 말이냐? 그래, 가! 이 이기주의자야. 가서 네 재미나 실컷 봐라. 좋아요, 가겠어요. 하지만 영화관엔 안 갈 거예요. 그럼 딴 나라에 나가버려. 이 이기적인 몸상가야. 톰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린다. 유리 부서지는 소리. 마지막 장면. 그럼 안녕. 톰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만다와 로라의 모습이 마치 방음 유리를 통해 보여지는 듯 진행된다. 아만다는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로라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만다의 음성이 관객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어리석음은 사라지고 위엄과 비극적인 아름다움만이 엿보인다. 딸을 위로하는 아만다의 몸짓은 느리고 우아하며 거의 춤을 추는 듯하다. 아만다는 잠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는 커튼을 닫고 퇴장한다. 로라는 얼굴을 들어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짓는다. 전 달나라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멀리 갔죠. 시간은 두 장소 간의 가장 먼 거리니까요. 전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여러 곳을 또 돌아다녔죠. 도시란 도시는 낙엽처럼 내 곁을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전 늘 뭔가에 쫓기고 있었죠. 알 수 없는 것들이 다가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조각, 아파트의 뒷골목, 무지갯빛 샹들리에 낡은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갑자기 누나가 내 어깨를 칩니다. 저는 몸을 돌리고 누나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오로라, 난 누나를 버리려 했어. 그럴 작심이었는데 한시도 누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전 담배를 꺼내죠. 거리를 걷고 영화관에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낯선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나의 촛불을 끌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는 거죠. 로라는 촛불을 향해 몸을 숙인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전기가 세계를 밝히기 때문이죠. 누나의 촛불을 꺼요. 그러면요. 로라, 촛불을 끈다. 끝. 네, 즐겁게 다 보셨죠? 네,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또 감동적인 그걸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약속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주연 배우님들께서 이렇게 연기하실 때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는지 또 어떤 중점적인 것이 있었는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질문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똘레랑스가 마련한 인문주간의 이제 행사들은 마쳤고요. 이제 이어서 저희 사업단장님의 폐회식 축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곧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